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의 최수영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방송을 사랑하시고 애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이러저러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은 내년도에 어쩌면은 대통령 선거를 새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자, 그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분들에게 진짜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은 나오십시오. 그런데 양아치 건달짓 하려고는 나오지 마세요. 그래서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에게 취사 선택해서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요. 서해안 가고도에 미 해군과 미 공군의 기지를 배치를 하자. 그렇게 되면 중국은 군비 경쟁을 하다가 파산을 할 것이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은 무역 흑자를 보는 대박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고도는요, 서해안에 흑산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전라도 신안에서 남서 방향으로 쭉 선을 그어보면요, 얼마 못 가서 작지 않은 섬입니다. 흑산도와 그 인근에 있는 가고도가 되겠습니다. 자, 거기 앞서서 저희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홈페이지 www.k-cia.kr 저희들의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요, 26가지 천연 추출물로 만든 디클린 에너지, 그리고 5가지의 또 다른 천연 추출 물질로 만들어진 이맑은 오향과 이맑은 허브 홍보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방송을 애청하시는 그 열성 팬들 가운데 한의학 박사님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이 제가 피곤해 보인다고 하시면서 마셔보라고 권장해 주셨던 그런 물건이 되겠습니다. 마셔보고 하니까 아주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도 오는데 잠깐 낮에 1시간이 2시간이 잠을 푹 잤어요. 그러고 났더니 몸이 개운해지면서 피로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몸의 컨디션이 좋아진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복용해 보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뭐 달리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직접 구매해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시아산 이 측백나무 오일 역시 대단히 훌륭하고 좋은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저희 홈페이지에 다 저희가 게시를 해 놓았습니다. 요즘 들어서 이런 좋은 재료, 좋은 제품을 만드는 이런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분들의 단점이 뭐냐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는데 중소기업 하나 살리는 것도 애국이라고 하는 생각에서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애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살면 크고 작은 일자리들이 많이 생기죠. 또 이런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리는 것 또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씩 서로 상부상조 도와주면서 살아가다 보면 경제 위기도 잘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내년에 있을, 반드시 있다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있을 수도 있는 조기 대선에서 이런 자유우파 애국 정당의 후보가 서해안 가고도에 미국의 해군과 공군기지를 건설해 주겠다고 공약을 하게 되면 아마도 미국 신정부인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무척 좋아할 것입니다. 좋아할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너를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얘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와 같은 공약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그 때문에 친중, 친북 정당인 이 더불당은 이 공약을 발표는 고사하고 생각할 수조차도 없게 되겠죠. 자,
지금 제가 국정원장이라고 한다면 말이에요. 가정법이에요. 자, 트럼프 측에게 가서 자, 서해에 있는 가고도에 미국의 해군 공군기지를 대한민국의 정부 예산으로 건설해 주겠다. 그러니까 한국산 물건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낮춰달라고 유예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라고 국가의 정보기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할 수 없는 이야기들, 이런 거를 국정원이 가서 미국의 대통령 당선인이면 어떻고, 미국의 차기 비서실장 어떻고, 차기 국무장관, 뭐 국가안보 보좌관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국가를 위해서 희생, 봉사, 헌신해야 되죠. 그게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이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미국 해군 함정의 척수가 중국보다도 적다고 하는 점이에요. 자, 중국은 미국이 한정을 만들 동안에 세정을 만든다고 합니다. 배를 만든 속도가. 그러니까 중국은 매년 수십 척의 함정을 새롭게 건조를 합니다. 거기다 잠수함도 건조를 해요. 자,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속도로 이와 같은 형편을 가다 보면은 미국 해군이 중국 해군에게 뒤처지고 해전을 벌릴 경우 중국 해군에게 패배할 가능성이 점차적으로 높아진다고 하는 점이에요. 자, 따라서 길이가 약 6km 곱하기 폭이 약 2km 되는 돌산인데요. 이 가고도를 미 해군의 기지, 공군기지를 만들어서 미국 측에게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미국의 해군과 공군이 서해상에서 불침 항공모함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영종도 옆에 있는 덕적도로 그 일대에 매립을 해서 거기다도 대규모의 미 해군, 공군, 해병대가 합동 근무하는 전진 기지로 만들고 또 백령도에다가도 유사한 기지를 만들고 물론 제주도에는 미 제7함대를 이사 오게끔 해서 한반도를 명실상부한 불침 항공모함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일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자, 뭐 굳이 이런 말 하는데 무슨 통역 데리고 갈 필요 있나요? 직접 가야죠. 직접 가서 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있을까봐 통역하는 아이들을 이제 대동할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는 보스가 되는 장이 직접 본인의 이야기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얘기가 진솔되게 전달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클 월츠 미 국가안보보좌관,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혹은 미 국방장관에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이런 사람들과 만나서 아니면 안보보좌관실의 부보좌관으로 되어 있는 알렉스 웡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아주 심플하게 간단 명료하게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너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타도 중국 공산당 그 과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할게.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중국을 붕괴시키는데 우리가 음으로 양으로 협조를 할 테니까 우리에게도 기회를 다오. 이렇게 비밀리에 가서 일을 해야죠.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나라, 내 국민들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고 생각하면은 그깟 일이 뭐가 어렵겠어요. 또 이번에 새로 미국의 CIA 국장된 존 레클리프 말이 되는 남자거든요. 60대 초반. 그리고 많이 배운 데다가 이런 정보 분야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외교부 출신들이 국정원장 하면서 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얘기가 안 돼. 뭐 하와이 투데이 하면서 뭐 신비한 잡기적인 얘기를 할지 몰라도 자, 이게 군사 지정학적으로 국제관계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한반도가 갖고 있는 이 함의가 이런 것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학적인 특성을 활용해서 미국의 칠함대를 이사 오게끔 하고 제주도에 새로 개발해서 미 기지를 건설하고 서해안에도 추가 건설을 해서 중국을 막자.
그리고 단일화된 전 세계 최고의 빅마켓, 이 빅마켓을 미국이 주도하는 마켓으로 해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다 확대시키자. 우리가 그 앞에 전선을 쓸게. 하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야 됩니다. 예? 체인징 해야 돼요. 결국 가장 가까운 혈맹과 돈과 돈이 오고 가는, 현금이 오고 가는 관계에 대해서 보다 더 결속을 강화할 수 있는 혈맹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지금 서해안상에, 즉 흑산도 주변에 있는 흑산도뿐만 아니라 이 가고도 기지를 제가 얘기하는 건요. 중국의 해군 기지가 바로 중국 청도, 칭다오에 있고 저 요동반도 대련, 따리엔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청도하고 칭다오와 우리 서해안의 가고도는요. 500km가 안 됩니다. 한 490km 정도 이격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 중장거리 이 대함 미사일로 중국 함정들을요. 언제 어디서나 격침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해군 함정들의 발을 꼭꼭 묶어둘 수 있는 바로 이런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서해안의 흑산도, 가고도 지역을 미국의 군사기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을 대선 공약으로 천명하고 미국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100%가 아니라 100만 % 지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가고도에서요, 쪽 서북 방향으로 직선을 그으면요, 요동반도 남단에 있는 대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 대련까지는 약 610km가 이격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 최대 무역항이라고 하는 상하이, 여기는 600km도 안 됩니다. 대략 한 460k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가고도에서 중국의 수도 북경까지는 대략 1000km가 되는 99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 흑산도, 가고도, 그리고 영종도 옆에 이 덕적도 부근에다가 이 불침 항공모함으로 역할할 수 있는 해군, 공군, 해병대의 합동 군사기지를 설치할 경우 중국의 공군과 해군은 질식돼서 사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미 해군의 경우를 보죠. 미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이지스함에서는 중국이 공격하에 올지도 모르는 그런 탄도미사일을 중간에 요격할 수 있는 SM-3, SM-6, SM-2 이와 같은 미사일들이 잔뜩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 해군의 이지스함이 가고도에 미 해군기지가 설치가 되고 공군기지가 설치돼서 이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가고도와 흑산도 인근에 정박해 있다면 중국 애들이 서해안에 미사일을 설령 쏜다 하더라도 모두 해상에서 유격하게 됩니다. 근데 가고도뿐만 아니라 흑산도, 그 다음에 덕적도, 또 우리 더 나가서 연평도, 어청도, 백령도 이런 서해상의 섬들을 모두 이런 식으로 해군, 공군, 해병대가 합동 근무하는 그런 군사기지로 만든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활주로는 다 깔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미국이 늘 이 이지스함에는요, 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는 SM-3, SM-6, SM-2 이런 요격 미사일들을 싣고 다니죠. 근데 미군을 불러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미사일들이나 이런 배를 우리가 돈 주고 사려고 그러면 수십조, 수백조가 소요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서해 해상에 미군의 기지를 지어줘요. 그러면 미군이 알아서 수십조, 수백조 원의 미사일을 직접 들고 옵니다. 우리가 굳이 우리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비용을 절대적으로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뿐이겠습니까? 중국의 해군이나 공군이 서해상으로 나올 수가 없게 돼요. 자, 그럼 서해안은
완벽하고 온전하게 대한민국의 영해로 만들 수가 있죠. 자, 이런 걸 해야지 정치 지도자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흑산도와 가거도에 또 덕적도 일대에 미 해군 및 공군 기지가 건설이 되고 서해안에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대잠 초계기 그리고 P-8 포세이돈 대잠 초계기 또 F-15EX, F-35A 등 이와 같은 최첨단의 군사 장비가 수시로 서해상에서 가거도 이착륙합니다. 흑산도에서 이착륙해요. 덕적도에서 이착륙해. 백령도, 어청도, 연평도까지 확산해서 하고 있어. 자, 그러면 대련항이나 칭다오항에서 출발을 해야 되는 중국 해군, 중국 공군 이런 함정들과 잠수함들이 태평양으로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발전하는 이 군사 기술을 활용해서 이 서해안에다가 무인 잠수함을 까는 거예요. 이 무인 잠수함 안에는 소형 우레니엄, 핵 연료로 추진할 수 있게끔 한 번 물속에 들어가면 100년 정도는 안 나오고 계속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무인 잠수함을 만들어서 그 잠수정에다가는 고성능, 소위 말하는 요격 미사일에 해당하는 그런 무기를 장착을 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유사시에 중국 해군이 머리를 내민다. 그냥 그대로 가서 돌진해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뭐 항공모함이 됐든 뭐 구축함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서해안의 물고기밥이 되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 과거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북한 괴뢰 도당들의 이 남침을 막기 위해서 주한미군들에게 철책선 방안을 맡긴 적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주한미군을 인계철선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서해안에 가거도, 흑산도, 덕적도, 백령도 이런 곳곳에 미 해군기지, 공군기지를 건설을 해주고 또 이를 통해서 중국 해군이나 중국 공군의 이동을 막을 수 있는 인계철선이 자연스럽게 백령도서부터 제주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바로 그게 뭐다? 불침 항공모입니다. 이 얘기예요. 물론 이런 가거도나 흑산도 혹은 뭐 덕적도 이런 일대를 한국군이 사용하는 것도 좋겠지만은요. 미군한테 이것을 제공하게 되면은 중국 측이 국방비에 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만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쏟아부으면 부을수록 중국이 군비 경쟁하도록 유도하기가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더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한 시간 내에 중국 경제가 마비되고 붕괴되고 내파되어서 괴멸될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미국이 원하고 바라는 중국 공산당 해체를 이런 식으로 해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흑산도, 가거도, 덕적도 이런 일대에다가 이처럼 미국 해군 공군이 체류하면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군사기지를 설치하게 되면은요, 서해안상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중국군의 해상 민병대가 있어요. 이런 아주 난폭하고 잔악무도한 이 중국의 해상 민병대들을 원천적으로도 차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 해군에서 함정을 무슨 400척, 500척을 새롭게 건조를 하고, 자, 이런 해상 무력을 강화한다 하더라도요, 이 서해상에 미 해군과 공군기지를 전진 배치시키게 된다면, 자, 중국 해군 함정들은요, 북경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이 서해안에 모조리 다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 해군과 미국 해군, 우리 공군, 미국 공군, 우리 해병대, 미국 해병대들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지금 갇혀버리게 돼요. 서해 내해상에서 갇혀버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중국의 해군 함정들을 모두 서해안에다 가둬버리고 대한민국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대함, 초음속 미사일로 중국 해군 함정들을 모두 격침시키게 할 수가 있어요. 또
한국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초음속 공대지 미사일로서 중국 함정들을 모두 격침시킬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중국이 함정을 아무리 많이 건조하고 많이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을 위협할 수가 있습니까? 전혀 불가능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국정원장이라면 저는 이와 같은 청사진을 가지고 이와 같은 계획서를 가지고 미 트럼프 쪽에 가서 직접 찾아가서 자, 우리 형씨들 바쁘셔 있지만 잠깐 시간 내서 얘기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면서 빅딜을 쳐야 되겠죠. 그리고 작년에 우리나라가 대미 무역 흑자가 좀 있긴 했는데요. 앞으로 미국과 무역 거래가 소위 내심 우리가 444억 달러를 작년에 우리가 흑자를 냈거든요. 그러면 1000억 달러 규모로 대미 무역 흑자가 나도록 만들어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에게 자, 우리가 이와 같은 생각 갖고 있으니까 미군의 기지를 서해안에다가 확대 배치하고 우리하고 보다 더 긴밀한 한미 혈맹 관계를 유지해 갑시다. 대신에 관세는 좀 낮춰주시구랴. 응? 이런 요구를 하면서 빅딜을 해야죠. 그게 바로 국가정보기관장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자, 지금 우리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요, 총 35억 달러 됩니다. 트럼프가 얼마 전에 그 이코노미 컨퍼런스에 나가갖고 100억 달러 얘기하는 건요, 이 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장기로 말하면 이 차포를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자, 총 비용이 35억 달러 그러는데 100억 달러 요구하면 50억 달러는 받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한 도널드 트럼프에게 100억 달러 요구해서 그래 100억 달러 다 줄게. 응? 그러면 니들 사드 포대 한 10개 정도 한국에 더 배치하도록 해. 그 다음에 이지스 어시어 등 이런 미제 무기들 한 번에 더 많이 배치해줘. 이렇게 되면 미국이 얘네들 뭘 안 해. 얼마나 마음속으로 흡족해 하겠어요. 기껏해야 총 비용이 35억 달러인데 실제로 얼마야? 65억 달러 더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건 2배를 주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2배도 더 주는 거지. 현용 35억 달러 제외하고 65억 달러니까 거의 3배 정도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야, 일본 요코스칸 그 지진대야. 위험해. 이 한국으로 이사와. 좋은 자리 있어. 어디? 제주도. 제주도 남단에 옛날에 일제애들이 썼던 활주로도 있고 거기 얼마든지 좀 개발하면은 훌륭한 하와이 진주만보다 더 좋은 미군 기지가 들어설 수 있어. 이리 와. 우리가 돈 줬잖아. 그거 가지고 니들 공사도 하고 해. 하면서 생색내는 거지. 죽어도. 응? 그러면 제주도에 그것만 들어서요? 제2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에서 그야말로 미주 지역, 유럽 지역, 남미,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온 전 세계에 동시에 뜨고 내릴 수 있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공항도 신설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제주도는요, 돈벼락이 쏟아집니다. 전 세계에 다국적 기업들이 막 밀물듯이 들어오게 되고요. 온갖 국제학교, 병원, 컨벤션, 몰 등등이 제주도에 몰아 들여닥치게 됩니다. 그 쏟아지는 돈 나중에 어떻게 주체하려고 그래? 응? 이런 제안을 갖다가 은밀하게 하고 이런 제안을 함으로써 나라를 살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국정원장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응? 자,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60%까지 올린다 그래요. 야, 딜을 칠 땐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주둔 비용으로 해가지고 100억 불 주고 원하면 우리가 100억 더 줄 수도 있어. 일단 중국 애들한테 관세를 60%까지 하지 말고 100% 올려. 우리가 낼 거 중국 애들이 내게 해. 그 다음에 중국 시장 붕괴되잖아. 그러면 북한 지역 접수해갖고 중국에서 생산하는 거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생산해서 미국 니네 시장에 가서 공급해줄게.
이런 식으로 딜을 하면서 전쟁을 하지 않고 북한 지역까지 접수해버리는 이런 일타 쌍피 작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공작적 마인드예요. 공작 마인드라고. 무슨 뭐 김영삼이 김대중이 이런 애들이 어디 영화배우 데려다가 불러서 은밀하게 떡치고 노는 거 이거 조사하는 게 우리 국가정보기관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 해본 적도 없어. 그리고 아니 그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 걸레들 데려다 하루 종일 노는데 아니 무슨 종류의 걸레든 무슨 상관이 있어. 동물적인 그거 육체적인 쾌락을 하겠다고 떡공장 돌리겠다는데 해라 이거야. 제명이가 또 뭐 그 당에 있는 뭐 정청래나 이런 애들이 그래 떡파티 하고 싶으면 떡파티 하라고 해. 우리는 나라를 구해야 되는 거야. 나라를 살리고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중국에 대한 관세 100%까지 물리게 해라. 우리한테는 기본 미만으로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에 있는 모든 공장 생산 설비를 줄줄이 다 부도나게 만들어서 다 망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북조선을 갖다 접수를 하고 김정은이 날리는 거에 뭐 간단한 일이죠. 그렇게 하고서 북조선 인민들에게 공장 지어주고 물건을 만들게 되면 중국보다 4분의 1, 5분의 1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죠. 그럼 중국산 제품들이 차지했던 세계 시장, 특히 미주, 유럽 시장을 우리 한국 기업들이 다 차지하지 않겠습니까? 장사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응? 그리고 우리 보통 이 보조금 이런 게 아주 인색하죠 지금까지. 그런데 이런 보조금도 넉넉하게 우리나라 기업에 푸는 거야. 어떤 기업들? 중국에 나가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푸는 거예요. 한국으로 와. 리쇼라 그러죠. 다들 한국 들어와. 그럼 국내에 많은 일자리가 생기죠. 한국 국민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그러면 어떻게 돼? 결혼율, 출산율까지 해결이 되죠. 그래야지 이제 망해가는 이 나라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 있지? 조선족이라고 하는 중국인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18가지 베니핏이 돌아가는 거 제가 예전에 한번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게 이 조선족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얘네들 전부 중국으로 내보내야 돼. 응? 그리고 중국인들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입국 쿼터제를 실시해야 돼요. 입국 쿼터제를 실시해서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중국인들의 최대 수요는 10만 명 이내로 줄여야 돼. 그렇게 해야만 안 돼. 응? 안 그러면 이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도 중국인들이 우리 국민들의 일자리를 많이 뺏고 있어요. 특히 건설 시장은 거의 그렇죠. 자, 중국인들을 대거 중국으로 다시 돌려보내고 남아 도는 효과가 뭐죠? 바로 국내에 많은 국내인들을 위한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자리가 생길 뿐만 아니라 또 이미 한국에 와서 자유를 만끽해 본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 야, 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처럼 이런 자유가 없지? 중국 내부에서도 자유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짜릿한 맛을 갖고 있는지 중국 인민들에게도 전파가 될 거예요. 그럼 중국에서 지금 현재 각종 폭동들이 일어났죠? 이제는 막 그 전단에다 글자를 적어서 막 돌리고 있죠? 자, 이런 일을 자꾸 더 확산되고 많아지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국 공산당이 빠른 시간 내에 사라져버릴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많은 문제들을 중국인들이 일으키고 있어요. 각종 크고 작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간첩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군사시설, 산업시설들을 몰래 촬영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수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봐줄 필요가 있습니까? 봐줄 필요 없습니다. 모조리 다 짐 싸서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됩니다. 자, 유학생들도 중국 유학생들을 돌려보내고 다른 나라 유학생들을 받으면 되죠. 응?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다음에 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 무슬림들은 되도록이면 받으면 안 돼요. 지금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이 겪고 있듯이 심각한 인종 분규 사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무슬림들은 받으면 안 돼. 그러면서 중국과 인터넷망을 단절해야지. 중국 애들은 얼마 전에 보니까 발트해에서 상선이 말이지 그 닷을 갖다 쫙 늘어뜨려 갖고 끌고 가면서 해저 광캐굴을 2개나 파손을 시키고 국제적인 문제를 야기하던데, 우리는요 중국과 사이에 있는 인터넷망을 단절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만 각종 가짜 뉴스들, 각종 여론 조작, 각종 해킹들, 이런 중국을 근거지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수백 수천만 가지의 범죄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대통령 될 사람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야 니들 빨리 니네 집 가. 빨리 가! 중국으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면 중국으로 정말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은 제발 좀 한국에 살게 해주십시오. 한국말 잘 듣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누라면 눕고 이렇게 온순하게 말 잘 듣겠습니다. 이런 애들만 남겨놔야 돼. 응? 와가지고 우리는 중국 국민입니다 이러고 개소리하는 것들 있지. 지네 조상이 설령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주해간 사람들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나는 중국 국민이라고 떠드는 이런 것들은요 다 쫓아버려야 됩니다. 응? 자, 중국은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중국 인민들이 은행에 예금한 돈을 중국 공산당이 뺏어갑니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개인 재산을 공산당이 탈취를 해가. 응? 그래서 이런 수준에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을 대거 기왕이면 싸그리 다 중국으로 돌려보내야 돼. 그래서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자금을 근원적으로 차단해야 돼. 그래서 중국의 돈줄을 실을 말려야 돼. 이게 바로 군사적인 측면과 민간 경제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으로 미국과 같이 해야 돼. 이거를 국정원장이라면 미국 CIA 국장과 미국의 DNI를 만나서 저기 지금 이번에 그 DNI도 지금 툴리 게버드라고 하는 그 멋있는 여성이 됐잖아요. 그럼 존 레클레프 CIA 국장과 단판을 짓는 거야. 야, 앞으로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러니까 미국 같이 가자. 오케이? 해서 철저한 신뢰관계를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국정원이 뭐 한다 그러면 미국에서 뭐라 그러게. 미친놈들 또 무슨 개수작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 관계를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야. 응? 이거 회복하려면 능력 있고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리더가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런 국정원장이 가서. 응?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숫자의 조선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조선족들에게 너네도 진짜 한국 국민으로 세금 내고 열심히 살 거야? 그렇다면 귀화해 줄 수 있어. 하고 귀화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죠. 그래요. 그러면 한국에 진짜 남아서 살고 싶은 사람, 조선족으로 위장은 했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보낸 간첩들이에요. 그래서 금세 구분이 됩니다. 이것들이 간첩인지, 저게 진짜로 여기 첩자로 돌아와 있는 놈인지, 응? 금방 구분이 되니까 속가내기도 좋아져요. 자, 그런데 지금 현 윤석열 정권 하에서 국정원장들이 이런 빅딜 카드를 들고 미국과 신뢰관계를 회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줄 몰라. 할 줄 몰라. 그 이제는 트럼프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기회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 범죄 수사를 담당한 법무장관, 이 파멜라 조 본디 여사, 이 팸 본디 여사를 만나서도 이런 빅딜 카드를 들고 가서 설득을 해야 되겠지. 마이클 월츠 미 국가안보보좌관에게도 이런 설득을 해야 되겠지.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물론이지. 진짜 중요한 거는 존 레클레프 CIA 국장을 만나서 그리고 DNI인 털세이 게바드 여자 DNI를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서 여보시게들 앞으로 중국 공산당을 한반도에서 때려잡을 거야. 화끈하게 중국 공산당 박멸하는데 우리가 나설 테니까 한번 지켜봐줘. 그런데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는 관세를 좀 낮춰줘야 될 거 아닌가. 이러면서 빅딜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원장들 어디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 이전에 했던 국정원장은 저를 지금 고발해놨죠. 이번 12월 20일 날 2차 공판합니다. 김규현 씨 그날 안 나오면 구인장 발부될 거예요. 응? 구인장 발부에다 안 나오면 그다음부터 강제 구인할 수 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래. 아직까지는 내가 김규현 원장을 내 대학교 선배님으로 존중해 드릴 마음이 있어. 그런데 재판장이 안 나오고 끝까지 버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김규현 씨하고 나하고는 대학 선후배 동문 관계가 아니라 죽거나 죽이거나 둘 중에 하나의 관계가 될 거야. 응? 지금 김규현 씨는 일이 간단해지는 걸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나와서 내가 별 생각 없는데 아래 있던 아무개 차장, 아무개 국장, 아무개 특보가 나한테 그런 감언이설로 건의를 해오고 해서 나는 그렇게 그냥 하면 되는 줄 알고 알아서 하라고 시켰다라고 얘기해. 사실대로. 그럼 당신은 구제받을 수 있어. 김규현 씨, 당신에게 거짓말하고 참소했던 그자들을 벌을 주자는 얘기지. 내가 지금 당신을 벌 주자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생각 잘해요. 응? 잘하시라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내 이야기를 안 듣는다. 나중에 할 수 없어. 사나이 대 사나이대로 법정에서 맞짱 뜨자고. 어떻게 될지. 당신네들 지금 나를 고발한 내용들이 얼마나 초라하게 지금 퇴색된지는 알고나 있나? 10가지 가운데 8가지가 전부 다 혐의 없으면 끝났어. 2가지는 지금 용어를 상해 문제 갖고 되지도 않는 소리 해가면서 비밀 소리를 하는데 그거를 비밀로 인정받았던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그러니까 와서 사실은 밑에 있던 차장 아이가 국장 애들이 특보 애들이 걔네들 4명 있잖아. 내가 다 증인으로 걔네들도 신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오셔서 얘기를 하면 돼. 쟤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고 최근에 내가 알아보니까 원장님 저희들은 기억이 안 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걔네들 분명히 발뺌할 거 아니야. 만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으면 그 얘기도 와서 해. 아무개 차장한테 얘기했더니 기억이 없다 그러더라. 아무개 국장한테 했더니 그 녀석도 기억이 없다 그러더라.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다. 와서 있는 대로 얘기하라고. 그럼 될 거 아니야. 응?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건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한대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에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대통령실에서 러시아에다가 전쟁을 지게끔 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살상 무기를 보내줄 수 있다고 미국 대통령 선거 일주일 앞두고 그런 발표를 했어요. 국정원 이렇게 거짓말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국민의 눈과 귀를 속여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귀하들 골로 가가지고 개망신 당하기 싫으면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윤석열 정권이 조기에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건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넘긴 USB에 대한 이 여적죄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취임 초기에 국정원장과 독대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공무원들이 공직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주 우습게 껌으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천박한 수준으로 지금 스스로가 격하를 시킨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지나간 2년 동안 국정원장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자리에 비전문가인 외교부 사람들을 임명을 했어요. 그 사람들 우리 국정원을 이해할래 이해도 못하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그 사람들은 고결한 외교관이야. 카페트 밟고 다니면서 샴페인 터뜨리는 그런 고매한 외교관들이라고. 그런데 3D 업종엔 위험하죠? dangerous. 더럽죠? dirty. 어렵죠? difficult. 이런 3D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 안보 분야, 특히나 첩보 수집 공작 분야를 하라고 임명을 해뒀어? 어떻게 해? 무슨 수로 해? 응? 서울대학교 나온 애들이 얼마나 겁쟁이들이 많은데, 얼마나 기회주의자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서울대학 출신의 외교관들을 그 자리에 갖다 놓냐 말이에요. 결국 시간을 질질 끌면서 금년도 1월 1일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될 때까지 지연 해왔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는 전체 공직사회가 야, 뭐 서울대학교도 못 나온 내가 뭐 출세할 일이 있겠냐? 뭐 서울대학교 안 나온 애들은 뭐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뭐 관직도 승진도 안 시켜주는데 아주 윤석열 대통령을 그냥 호떡집의 풀빵 정도 수준으로 생각해요. 아주 그냥 껌값으로 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들은 대통령으로 뽑았어. 누구를? 윤석열을. 왜 뽑았죠? 범죄자들 잡아들이고 처벌하라고 뽑아줬어요. 그런데 이런 범죄자들하고 잡범들과 타협을 해.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자가 누구야? 문재인과 그 일당 아니야.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느라고 그동안 2년 반을 연기 해왔어요. 자, 사냥을 못 하잖아요? 밥만 축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냥개는 못에다 쓰죠? 그냥 즉석에서 잡아서 창자 꺼내고 보신탕으로 푹푹 삶는 게 그게 바로 자연의 이치예요. 자, 우리 대기업의 총수님들 가운데 내년도에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 대통령 선거에 나오실 분이 있을 수 있죠. 제가 보기에 합이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그 통 큰 대통령이 되려면 아마 정용진 씨 정도도 굉장히 합당하고 아니면은 우리 이재용 회장이나 현대자동차의 이 정의선 회장님도 굉장히 선이 굵게 대통령직을 수행하실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 기업은 그 옆에 있는 그 전문인들에게 맡겨두고 한번 이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행렬에 한번 동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번에 대통령이 되실 분은요, 이스라엘의 모사드처럼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범죄자들을 잡아다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강력한 기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 씨라도 예를 들면 현대그룹으로 얘기하면 그 첩의 자식들은 안 돼. 현대그룹 안에서도. 그 변치 할머니 정주영 회장의 직계로 적자들 가운데 나와야 돼. 천년들 속에서 나온 것들은 그건 사람들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은 아예 생각도 말고 다음 대통령 될 분이 만약에 현대그룹에서 나오신다 그러면 우리 정의선 회장님 같은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 멸콩의 아이콘 우리 정용진 회장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그 기업 마인드, 처절한 경쟁과 효율성을 제고하느라고 살아오신 이런 기업의 회장들이 대통령이 되시면 아마 도널드 트럼프하고도 통역 없이 얘기하실 수 있잖아. 우리 정의선 회장, 이재용 회장, 정영진 회장 이런 분들 한화의 김동관 부회장도 다들 영어가 네이티브 수준을 아주 플루언트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니까 통역도 필요 없지. 얼마나 좋겠어요. 통역 필요 없이 헤드 투 헤드 정상들끼리 만나서 이런 서미트 컨퍼런스를 without any interpretation 아무런 그런 통역 없이 할 수 있다. 생각만 해도 꿈 같은 그런 장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나 비벡 라마스와니 같은 그런 또 인재들을 발굴해서 우리나라 정부기관을 미국 애들 하던 식으로 축소시키는 거지. 자식들 말이야. 일 안 하고 자빠져서 점심 먹고 와서 2시간씩 자빠져 자는 것들. 태반 아니야, 태반. 일선 파출소 가봐. 배 불능난 경찰관 애들 점심 처먹고 가지고 자빠져 자는 놈들. 한둘이야?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돼. 이번에 미국의 독립 250주년 되는 2026년 7월 4일 이전까지 이 정부의 효율을 제고하는 일을 할 것 같아요. 이거를 완성하게 되면 미국은 그야말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초강대국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정작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공무원들 50% 줄여서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들 80%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다 생산 분야의 현장 근로자로 다 돌려야 돼요. 일 안 하고 밥 먹고 사는 이런 것들한테 왜 국민의 허리띠를 졸라가면서 낸 혈세를 일 안 하는 공무원들한테 왜 밥값으로 나눠줘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저는 국가의 효율성을 기하고 그리고 미국과 힘을 합쳐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함과 동시에 북녘 땅을 우리의 땅으로 원상 회복하고 접수를 시켜서 부강하는 대한민국. 미국에 이어서 세계 제2위의 국가로 비약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는 취지에서 오늘의 이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이해해 주시고 진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는 헌신하는 대통령, 여편내 수준이 높은 대통령.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자 수준 낮으면요 정치 안 됩니다. 개판됩니다. 이 점 꼭 명심들 하시고 대한민국을 한번 다시금 reconstruct, rebuild업을 한번 해보시죠. 그럼 우리에게도 밝은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